네, 우리 지역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홍석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을 만나서 광주문화재단의 역할과 앞으로의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있습니다. 네, 처장님 먼저 처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그리고 또 문화재단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마 제가 처음 뵌 게 2002년 3월쯤에 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바로 취임하고 뵀었기 때문에 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고요. 네. 이제 그 임기가 3년이어서 반환점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처음에 문화재단에 입사할 때 많은 분들이 저렇게 예술 활동하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양반이 뭐 한다고 문화재단을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을 의문을 갖고 많이 네. 얘기도 했었는데 저에게는 상당히 큰 결정적인 어떤 순간들이 있었고 제가 사실은 2010년도 이전에는 광주광역시 주요 송년음악회라든가 음악 네. 감독을 했었고 2009년에 이제 정일성 국제음악제 집행위원장, 2010년에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현장에서 일들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그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가운데서 너무 생각하는 간극이 너무 넓구나 하는 생각을 네. 하면서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주면서 그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예술 행정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겠구나. 그다음에 예술 활동하는 것 자체들은 많이 이제 필드에서 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예술 행정가가 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네. 문화재단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장님은 문화재단 사무처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많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유학도 다녀오셨고 그리고 국내 대학 음악과 교수도 하셨는데 정말 다양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걸어왔던 길들을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 사실은 그 필드에서 활동들을 하고 어떤 예술적인 활동들하고 예술가들과 함께 했던 생활들의 어떤 경험치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것들을 직접 행정에 접목하면서 개선할 거 개선하고 예술가들의 활동을 도와주고 하는 역할들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네. 이제 저는 뭐 사실 국내에서 이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대학에서 한 10여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그런 동기로 인해서 네. 문화재단에 입사하게 됐었고요. 이제 많은 사실은 음악이라는 장르에 제가 치중해서 공부를 했었지만은 네. 문화재단에 들어가 보면은 뭐 다양한 음악, 전통, 미술, 국악 여러 장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 통칭해서 이제 통섭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음악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죠. 예술가들은 다양한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통섭이라는 개념 속에서 많은 다른 장르들을 이해하고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문화재단이 창립이 어느덧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창립 멤버로 입사 후 주로 어떤 또 부서에 근무를 하셨고 또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좀 있습니까? 네, 광주문화재단은 2011년에 창립되게 되니까 네. 이제 올해로 13년째를 네. 맡게 되죠. 이제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문화사업팀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행사들을 했었고 네. 당시에 생각했던 것들은 좋았던 것들도 많지만 어려웠던 것들은 행정 속에서 뭐 계약이라든가 행정 프로세스를 가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극복을 해왔던 것 같고 네. 기억에 남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단순한 축제를 하고 행사를 했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줬고 그다음에 역사적 그 시대 상황들을 반영하면서 그 현장에서 어떤 것들을 예술적으로 풀어서 행사들을 했느냐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들은 2011년에 5.18 유네스코 기록 유산이 등재되면서 이제 기념 행사들 했던 의미 있는 행사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초창기 저희 월곡동에 고려인 마을 네. 많은 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려인 마을에 저희가 그 문화 다양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FM 방송을 개국해 준다든가 역사관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활동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제가 2011년에 아마 광주광역시 자매도시인 센다이가 지진 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팀장을 하면서 센다이 아워 프렌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들을 돕고자 모금 음악회를 했었어요. 네. 당시에 아마 1,000만 원 정도를 모금해서 그쪽에 보내줬던 것 같고 22년도 제가 취임하면서 뭔가 그래도 사무처장 취임해서 우리 뭐 재단의 예산이 아닌 외부에서 협력을 받아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없을까 고민하면서 마침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터졌었고 고려인 난민들이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못 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난민 돕기 기금 음악회를 해서 한 1,500만 원 모금해서 네. 그들이 귀국할 수 도와줬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예술인들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술인들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네. 장애 예술인들의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결국은 그 일회성으로 마치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떤 피리어드를 찍으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던 것 그다음에 네. 가슴에 어떤 그 따뜻한 마음으로 카타르시스를 가지고 접근했던 일들 네. 그것들이 그 1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광주 문화예술의 현 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네. 상공인들도 어렵고 예술인들도 힘들고 이제 광주가 이제 그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라고 표방은 했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도 많이 있었죠. 사실은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들이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상당히 어렵구나. 네. 열악한 상황들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광주시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예술인 권리 보장이라든가 뭐 소통 보듬센터를 통해서 예술인들의 어떤 활동들을 돕고 뭐 상해 보험을 가입해주고 이런 네. 활동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광주 지역에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들은 약 4,2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주의 총의 데이터를 보면은 예술인들 활동하고 있는 장르를 보면 약 2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대학에서 많은 분야에서 전공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활동들 하는데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굉장히 부족하기도 하고 무대가 부족하다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들이 예술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생활 수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느냐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직도 열악한 상황이다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지금 뭐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청년들이 많이 이제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청년들이 도시를 지키고 청년들의 정책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청년들 지원 정책들도 네. 확대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화재단에선 올해 어떤 사업에 역점을 또 두고 있으며 지역민들께 전달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문화재단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시면은 문화재단은 뭐 공연 기획에서 공연 올리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사실은 그런 것들은 시민 문화 향유 측면에서 네. 그런 것들은 간단한 행사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지방자치제가 굉장히 거의 정점을 찍어가면서 결국 남아 있는 것들은 지역 문화 자산들을 얼마만큼 컨텐츠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묻혀 있는 것들을 발굴해내고 또 보존하면서 후세들에게 남겨주고 이것을 문화 자산으로 컨텐츠해 나가는 작업들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은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는 자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백가쟁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했고 올해도 백가쟁명을 통해서 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문화 향유를 위해서 이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은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든가 전통문화관을 활용한 토요상설 공연, 네. 기획 공연 이것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역 문화 생태계를 파악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 장애 예술인들의 활동은 어떻느냐, 그럼 이 지역을 지켜왔던 원로 예술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네.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갔었느냐. 그래서 원로 예술인들의 구술 채록 작업이라든가 이것들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문화예술이라는 게 이 시대를 사는 것들을 활동하기도 하지만은
당시 20년, 30년, 뭐 50년 전에 살아왔던 역사들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되는 것도 네. 저희들이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뮤지컬 광주를 제작해서 또 5.18을 알리고 네. 그다음에 민주 인권 평화 도시로서 광주가 갖는 어떤 위치도 있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여순 사건이라든가 이것들 한테 묶어서 같이 공동으로 음악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들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사업들을 쭉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광주의 가을은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또 즐비한데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가을 문화 행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광주에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정보가요. 그 오프라인 속에서는 문화마실이라는 조그만 월 네. 발행해 준 잡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곳에 보면은 전시라든가 영화, 음악회 이런 것들이 집대성돼서 자료가 나오고 있고 온라인상에서는 DMI 광주라는 네. DMI 광주 클릭해 보시면은 그곳에서는 미술가의 작품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DMI 광주 문화마실을 통하면 정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도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 사업 중에서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 목수 축제라든가 네. 이것들은 쭉 해왔는데 2박 3일 정도 집을 떠나와서 야외에서 나무로 집도 짓고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목수 축제가 10월에 펼쳐지고 그다음에 예술 교육을 통해서 함께하는 아트 날라리 사업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주주의 상징되는 그 컨텐츠들 그래서 저희가 광주에서는 뮤지컬 광주를 했었고 제주 4.3에서 공연했었고 10월 11일에는 여수에서 여순 사건에 대한 것들을 공연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프린지 페스티벌이 이제 10월 달에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프린지가 열리지 못했는데 인터내셔널을 하는 작품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10월 달에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예술인들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술 날개 페스티벌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 인권 포럼 그다음에 우수 공연 초청이라든가 토요상설 공연, 무등 풍류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저희들이 지난 20날 광주공원 앞에 보면은 한옥 건물이 있어요. 네. 그 휴경루라는 곳인데 그곳을 개관했고요. 그다음에 21일 날은 각화동에 우리 광주에서 18년 만에 광주 문학관이 개관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사업들도 저희들이 뭐 직접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은 직접 하지 않는 사업들도 문화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서포트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선 8기 들어서 달라진 문화 정책과 현재 광주 문화재단의 역할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민선 8기 이렇게 민선 체제가 들어서면 많은 그 해왔던 것들이 정책들이 다시 바뀌게 네. 되고 예산이 반영돼서 가고 있는데 저희는 광주광역시 출자 7원 기관으로서 광주문화재단이 광주 시정에 맞는 것들을 수행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들은 없고요. 광주시하고 같이 궤를 같이 하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광주시의 비전인 내일이 빛나는 기도시 광주 많이 들어보셨겠죠. 네. 이런 사업 중에서 하고 있고 광주시의 비전과 목표라든가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문화와 관련된 것들은 수행하는 것들은 광주문화재단들이 거의 많이 수행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이제 4대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 중심 도시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들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 문학관 제가 말씀드렸죠. 문학관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과 또 공감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문화예술 그러니까 특정 계층만이 문화를 향유하고 누리고 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가 함께하는 시민들 이것들이 선진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역사문화 유산 보존과 계승하기 위해서 휴경루를 복원했다든가 그다음에 전일 빌딩 이사호에서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 그다음에 창의적인 것들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통한 컨텐츠들 개발해내는 것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력 높이는 네. 스포츠 도시. 그래서 이제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그리고 지금은 동네 단위로 가더라도 어디든지 운동 기구가 많이 돼 있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개인의 생활에 대한 여가에 대한 어떤 신장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것들이 많이 확장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광주시 정책과 또 문화재단이 해야 될 역할들을 같이 네.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무처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니 광주문화재단의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광주문화재단은 그 광주시의 문화 정책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함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시민의 곁에 다가서기 위해서 하고 있고, 특히 예술인들에게는 권리 보장과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정말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문이 열려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화재단에 노크를 해주시고, 광주문화재단은 시민 여러분과 또한 예술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